법인들이 사전에 좀 계획을 세운다면은 법인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단순 세율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영의 과정에서 상속증여, 뭐 기타 등등 건강보험까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법인이 유리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과 법인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네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월세고수TV에서 좀 최근에 많은 이제 인기를 갖고 있는 콘텐츠가 법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촬영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게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지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지 이렇게 많이 문의들을 하시는데, 사실 법인이 유리할 것 같지만, 세율로 보면 되게 유리할 것 같지만은 되게 불리한 분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점에서 계획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임대사업자와 법인 임대사업자 비교를 하는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 이유가 세율의 차이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정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적 혜택이 큰가요? 네, 가장 큰 거는 소득세예요.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사업이나 뭐 상가임대사업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면 차익에 대한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간과를 했던 부분이지만, 임대소득은 내 개인 소득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사례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고연봉자일수록 법인이 유리하다 이런 이유를 한 게 바로 세율의 차이예요. 첫 번째, 개인 사업자는 1,200만 원부터 5억 원 초과까지 6에서 42%의 세율로 정해집니다. 제가 표로서 준비했는데 표로 자세히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연소득이 1,200만 1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24%, 35%, 38%, 40%, 42%까지 해당이 되는데, 법인은 2억 소득 이하까지는 10%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 그러니까 세율이 만약에 연소득이 뭐 한 2억 정도 안쪽이다. 그러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급여소득자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임대사업을 했다. 그런데 내가 연봉이 2억이 넘어가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1원부터 38% 세율에 들어가니까 법인으로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율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건 맞는데, 반대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좀 얘기하긴 하겠지만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아요. 법인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냐? 만약에 법인의 소득이 발생을 해서 개인한테 다시 뭐 소득을 급여로 준다든가 배당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은 개인 세율에 또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좀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유리한 건데,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법인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 차이는 우리가 법인을 선택할까 개인을 선택할까 선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안인데요. 세율 차이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때 그것도 법인으로 하면 유리할까요? 네, 일단 주택임대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법인으로서 주택임대는 고려하지 않는 게 유리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이제 강화가 됐죠. 법인이 이제 취득세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개인은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만 법인은 이제 무조건 일반 주택 취득세 12%,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13.4%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해당이 되니까 일단 취득세부터 불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사실 이게 굉장히 커요. 집을 보유하면 1주택만 가지고 법인이 보유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3%의 종부세에 해당이 되고요. 2021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심지어 6%까지 세율이 나오니까 1억짜리만 갖고 있어도 연에 3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여 공제 품목이 있지만 법인은 공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강화가 됐어요. 아까 앞에서 법인세율을 얘기했지만 2억 이하는 10%였잖아요. 근데 주택 양도시의 법인세는 20%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도 훨씬 불리해졌다. 그래서 법인으로 저희가 계속 강의를 했던 내용이 상업용 물건에 대해서만 법인으로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금 제도의 강화가 큽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은 가능하면 법인으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떤 점을 고려하여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자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과 법인을 한 표로서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개인과 법인 했을 때 임대사업을 딱 상업용 물건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딱 부딪히는 문제가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인데 사업자 절차적으로는 개인이 훨씬 편합니다. 개인 임대사업 등록은 그냥 당일날 세무서 가서 홈택스로도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자체가 복잡해요.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주주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회의록도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주주 명부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유리한 건 이제 인건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인물이다 보니까 대표이사 급여라든가 이런 걸 책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냥 소득에 대해서 합산돼서 소득세만 납부를 하는 방식인데 법인은 인건비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서 사실은 되게 큰 포인트가 있는 건데 뭐 가족들을 직원으로 운영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직원 등록에 따라서는 퇴직금도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처리, 인건비 비용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잘만 세우면 큰 절세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또 세 번째 이제 법인이 불리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금 활용 부분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내 통장에 들어온 임대소득에 대해서 맘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회계적인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부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정말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항목되지 않는 항목인지도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렌트카 비용이라든가 뭐 인건비는 가능하겠지만 너무 개인적인 비용을 갖다가 법인 카드로 쓴다든가 했을 때는 좀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사전에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비용 처리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이제 단점은 자금 활용 부분 단점인데 강점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쪽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예요. 특히 현재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이 임대사업 등록을 할 때는 좀 건강보험료의 증가폭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직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절세 포인트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부분인데 개인 대출이 최근에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하지만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서는 개인 대출,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아직은 대출이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처음에 신설법인들은 대출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매출 기록이나 이익 기록이 없다 보니까 살짝 은행에서도 좀 어렵게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득,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서 좀 기간이 연차 지나서 이익이 발생을 시켰다 한다면 오히려 개인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부분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초기에 이 대출 부분을 갖다가 선정을 할 때 첫 신설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활용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통장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 같은 경우는 통장을 갖다가 뭐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법인은 이 비용을 갖다가 개인이 유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세무서를 통해서 법인 통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래서 재무제표하고 잘 맞춰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머리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금 활용이 어려운 부분하고 좀 같이 결부가 되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부분은 법인에 되게 불리한 부분인데 이 이중과세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소득세를 얘기할 때 법인세는 조금 내지만 법인에서 돈을 내 돈으로 가져올 때 그때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하게 되면 개인 소득이 합산이 돼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플랜이 되게 필요하고 매년 정산을 할 때 내 소득을 얼마로 할지를 내 다른 소득과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 부분인데 법인이 유리한 거는 법인 설립부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한테 많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녀분들을 증여 한도까지 증여를 하면서 출자를 할 때부터 증여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되게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 증여 및 출자 활용 시의 절세 포인트가 굉장히 큰 것도 법인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계획을 세운다면은 법인 계획의 활용도가 높아요. 단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영의 과정에서 상속 증여 뭐 기타 등등 건강보험까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법인이 유리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때 반드시 플랜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또 하나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용 처리를 한다든가 인건비를 한다든가 할 때 개인 사업자는 내 통장에 내 맘대로 뺐으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이게 의사결정이 되게 복잡해요. 급여를 책정할 때도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배당을 하고자 할 때도 주주총회 의결.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를 해봤자 가족법인이면 그냥 가족들끼리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막상 시작하시려는 분들 보면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직접 해보지 않으시면 어려운 내용인데 꼭 사전에 세무사님들이라든가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사전 준비할 때 전문가의 도움 받고 이런 명의를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